그 안에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이 바로 리플렛이고 제가 바라보는 가격은 한 $10 정도? 네, 안녕하세요. 철이형입니다. 오늘은 리플 빅뱅의 저자이신 문창훈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탈이 전부 다 구독자님들, 저는 리플 빅뱅의 저자이자 현재 유튜브 채널로는 타임 레버리지라는 리플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문창훈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시중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책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알트코인 책도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리플 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국내에서는 리플 투자자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리플 책은 거의 뭐 희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 이렇게 리플 관련된 책을 집필하게 되신 거고 좀 책의 특성이나 이런 거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리플 빅뱅 책 자체는 이제 XRP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 펀더멘탈 쪽에 우리가 뭐 개념이라거나 리플의 어떤 메커니즘 토크노믹스에 관련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 개념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은 책들이 뭐 비트코인 뭐 이렇게 암호화폐를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이 책 자체는 이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리플 XRP에 대한 이렇게 좀 포커스가 돼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 자체가 사실 제가 뭐 처음부터 XRP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심취해 있고 매력적으로 느끼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전 이더리움을 먼저 좀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제 채굴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처음으로 공부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블록체인의 초창기 버전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백서도 읽어보고 언제 나왔고 누가 만들었고 한계점이 무엇이고 이런 걸 좀 알다가 이제 리플 XRP도 워낙 메이저 코인이니까 이제 같이 공부를 좀 병행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블록체인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보고 이제 산업혁명의 변천사를 맞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을 바꾸기 위해 나온 하나의 4차 산업혁명의 이제 도구로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쓰일 텐데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암호화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또 가치의 인터넷, 돈을 굉장히 쉽고 효율적으로 옮기는 곳에 좀 적합한 하나의 기술이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리플 XRP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구독자님께서 출판사를 운영한 분이셨는데 같이 한번 책을 내보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운이 좋게 책까지 출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리플이 한국에서는 뭐 워낙 그 인기가 있는 코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란 코인에 대해서 개념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좀 간단하게 리플이란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리플 최근에 이제 리플에서 XRP로 완전히 티커명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리플이라는 것은 하나의 회사입니다. 네, 2012년서부터 리플이라는 회사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초창기는 2004년 그때 이제 라이언 푸거라는 사람을 통해서 리플페이가 이제 시초거든요. 그때부터 쭉 이어오다가 이제 크리스 라슨 지금 현재는 리플의 회장을 맡고 있고 초기 개발자로서 뭐 제드 맥케일러, 아서 브리또 지금 현재 리플의 CTO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슈워츠까지 이 세 명의 기술진들이 이제 리플이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리브랜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2년에 XRP 레저라고 하는 하나의 레이어 1 생태계가 구축이 됐고 그 생태계 안에서 네이티브 자산으로 이제 가스료로 소각이 되는 그런 유틸리티 코인이 바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XRP 코인이다. 이렇게 조금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사실 헷갈려하는 문제인데 블록체인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더리움이라고 하지만은 실제 그 네이티브 코인은 이더리움이 아니라 그냥 이더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이름이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이나 솔라나 같은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네이티브 코인으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이더나 XRP나 SOL 이런 식으로 나뉜다는 그런 개념 같은 거를 좀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책을 보면은 앞에 세상의 모든 돈은 XRP로 통한다라고 이렇게 저게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뭐 모든 돈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CBDC의 세상이 앞으로는 반드시 도래할 거라고 보고 거기서 이제 기관들,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에서 굉장히 큰 거래에 대한 어떤 수단으로서 XRP가 브릿지 통화로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나온 부제목이 저렇게 세상의 모든 돈은 XRP로 통한다 이고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XRP에 제가 조금 매력을 느끼고 공부를 하게 된 배경 자체는 그냥 금융망 자체가 현재 지금 바뀌고 있는 과도기 속에 있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그 금융의 우두머리 세력이라고 하는 국제통화기금 IMF라든지 국제결제은행 BIS와 같은 그 중앙은행 위에 중앙은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금융 엘리트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그런 하나의 집단에서 국가 기구에서 이제 슬슬 국제거래,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좀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2017년서부터 그때는 이제 IMF의 총재가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총재를 역임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ECB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거든요.
2017년부터 이 핀테크 고위급 자문단을 결성을 하면서 슬슬 이 달러 기반의 스위프트 1.0 체제가 아니라 여기 안에 블록체인을 탑재하고 새로운 표준을 스탠다드를 접목시킴으로써 조금 더 비용 효율적이고 빠른 그런 어떤 새로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국제 결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계속적으로 뭐 연준도 같이 했었고 뭐 BIS, IMF, 월드뱅크 등등 그런 국제기구들이 일조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지 핀테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릴리즈 되면서 계속 지금 뭐 금융 생태계가 바뀌는 과정에 있고, 그게 또 블록체인과 굉장히 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의 코드, 하나의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ISO라고 하는 그런 기준 단체에서 만든 금융 코드인 2002라는 코드인데, 그 안에 단 하나의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이 바로 리플렛이고, 리플렛이라는 것은 이제 국제 결제 은행들, 각국의 이제 중앙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본인들끼리의 이전 어떤 하나의 망에서 굉장히 돈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XRP가 브릿지 통화로 소각이 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쪽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추고 저 책에 대한 부제를 좀 설정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간에 이제 송금을 하려면 사실 스위프트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리플렛을 통하면은 중앙은행들끼리 직접적으로 빠르게 수수료도 적게 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중앙은행들 사이에서 서로 그냥 CBDC라든지 또는 각국의 통화를 토큰화한 것을 보낼 때, 보내는 서로 송수신하는 그 통화는 각국의 통화이거나 또는 CBDC이거나 그거에 대한 망 사용료, 그러니까 네트워크 수수료는 XRP 토큰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일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장 코인, 그 망 중에 여러 가지 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기관에 있어서 그 기관급 CBDC에 이동해서는 XRP가 쓰일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개인의 결제, 소매용 CBDC의 결제에 이동해서는 또 이제 리플의 그 형제라고 불리우는 스텔라 루멘, 제드 맥켈럽이라고 하는 리플의 초기 개발자가 2014년에 나와서 스텔라 재단을 만들었는데, 수수료 자체는 리플의 거의 10분의 1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리플과 스텔라는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굉장히 유사하게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리플과 스텔라 루멘, XRP와 XLM 이 두 가지 코인이 이 금융, 이 CBDC의 세상에서는 굉장히 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틸리티를 가져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수료로 사용이 되게 된다면 그 코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고, 또 수수료 사용되는 과정에서 소각되나요? 네, 소각됩니다. 소각도 되면은 또 물량이 줄어드니까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리플렛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은행들 사이에서 사용이 되는 그 환경이 구성이 되었을 때 이게 정말로 가치를 가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일단 2025년 자체가 제가 아까 언급드린 그 ISO 2002가 탑재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년 기준이 되는 해거든요. 일단은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한 3월 10일 기준으로 연준 페드에서 지금까지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금융기관들의 돈의 이동을 할 때 좀 구시대적인 방식을 사용했다면, 이제 3월 10일을 기점으로는 완전히 좀 송두리째 바꾸는 ISO 2002를 채택하는 움직임이 이제 곧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의 중요한 타임라인을 일단 3월 10일로 연준이 채택 일정으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타임라인이 올해 4분기에 한번 또 있습니다. 이제 스위프트라고 하는 전 세계 금융망을 아우르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인데, 정확히 11월 22일 날, 올해 11월 22일 날 이제 그 모든 각국의 중앙은행과 200여 국가, 그 다음에 3,000여 개의 금융기관, 그 다음에 11,500개가 지금 넘어가는 금융기관들이 쓰는 그런 하나의 스위프트 망에서 이제 ISO 2002가 완전히 공존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4분기가 좀 지나게 되면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블록체인이 우리 실생활에서 완전히 쓰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잣대가 좀 마련되는 때가 올해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행해서 사용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스위프트도 있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도 있고. 제가 공부하기로는 완전히 마이그레이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죠. 이제 스위프트를 지향하게 되는. 저 이제 뉴 스위프트라고 봐주시면 되죠. 지금까지 스위프트 1.0 체제였다면 뭐 업그레이드된 스위프트 2.0 체제로 완전히 바뀌는 시기가 저는 올해. 그러면은 변화가 점진적이 되지 않고 급진적이 되겠네요. 바뀌는 시점에서 거의 모든 은행들이 스위프트 2.0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쵸. 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CBDC에 대한 연구 파일럿 프로젝트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물밑에서는 이미 이제 페드 나우 서비스라고 해서 연준의 그런 금융기관들, 미국의 금융기관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XRP를 활용한 그런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시기부터 뭐 요이 땅 해가지고 완전히 급격하게 변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좀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지금 CBDC도 계속 개념 증명이 일어나고 있고, 한 작년 6월서부터의 그 BIS 보고서를 보면 한 95% 정도의 중앙은행들이 CBDC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에비던스 자료가 있는데, 뭐 대중들한테 느꼈을 때는 뭐 급진적으로 변한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금융기관들은 그 전부터 좀 물밑에서 준비를 해왔다, 저는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스위프트 2.0 체제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은 리플렛 뿐이다. 아니요. 현재로서는 아니에요. 리플렛뿐은 아니라고 보고요. 도매용 결제에서는 리플렛이 쓰이겠지만 또 무역 결제를 강화해주는 뭐 심핀 네트워크라고 또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개발도상국 쪽에서 스마트 컨트랙을 담당하는 에이다, 카르다노 에이다 망도 쓰일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소매용 CBDC에서는 스텔라 루멘이 또 쓰일 거고, 그리고 또 은행 간의 그 채권을 주고받는 또 하나의 망이 있습니다. 레포라고 하는데, 판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라고 하는 그 레포망에서는 JP 모건의 블록체인인 오닉스, 최근에 이제 키네식스로 완전 리브랜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각 분야에 대한 섹터가 나눠지면서 그 해당 체인들이 공존하면서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리플렛 하나만 가지고 금융망을 모두 다 바꾼다,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아까 언급드린 그런 코인들, 그리고 이제 ISO 2002를 준수하는 코인들, 뭐 리플, 스텔라 루멘, 뭐 아까 언급드린 심핀 XDC, 뭐 헤데라 같은 아이오타, 알고랜드, 이런 코인들이 앞으로 이제 금융망에서 각자의 영역을 맡아가면서 유틸리티를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스위프트 2.0으로의 전환이 올해 안에 거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전환이 일어난 시점에 또는 그 이전 어느 시점 정도에서 가격에 큰 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XRP를 일단 뭐 미루어 봤을 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과거의 뭐 프랙탈 관점이라든지 피보나치에 대한 그런 수준 자체가 그 2017년도와 굉장히 좀 유사하거든요. 그때가 또 마침 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가 있었던 45대 대통령 했을 때인데, 그래서 저는 XRP 기준으로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4분기, 아까 언급드린 연준의 채택 기간과 스위프트의 공존의 기간, 이 두 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가격 상승이 좀 크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좀 가능성을 열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에는 어쨌든 뭐 리플뿐만 아니라 알트 시즌이 한번 뭐 3월, 2월 말 3월서부터는 좀 불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2분기, 3분기는 저는 또 길게 한번 또 에너지 응축 기간이 있은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4분기에 마지막 꼭지를 향하는 그런 큰 반감기 사이클이 한번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 정도 즈음에서 한번 또 펌핑이 있고, 1, 2분기 정도에 그 이후에 잠깐 또 휴식기를 가졌다가 또 3, 4분기를 향해서 또 마지막 이제 사이클 후반부에 상승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 각각의 예상되는 가격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로 좀 나눠서 1, 2분기 때의 정점과 3, 4분기 때 마지막 정점. 그냥 뭐 개인적인 예측. 네. 개인적인 예측이니까 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XRP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으로 한 3,6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3,600원, 7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뭐 한 3월 중순 뭐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바라보는 가격은 미니멈 잡았을 때 10,000원은 넘지 않을까. 좀 길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다면 한 $10 정도, 하나기 전 14,000원 정도 되겠죠. 그럼 현재 가격 대비 대략 3배 정도죠. 네, 한 그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트코인에게는 가능한 일이라서, 그 이전에도 뭐 한 달 만에 5배가 이미 올랐던 게 있으니까. 네네.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일단 한번 조정이 있겠죠. 조정은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뭐 저는 6개월, 길면 7개월까지도 저는 이제 2, 3분기 자체를 조금 조정과 다시 한 번의 에너지 작년처럼? 예, 그런 기간이 한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빠질 수 있잖아요. 10%도 사실 뭐 꿈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미 일어나고 있고. 네. 7, 80%까지. 네, 충분히 빠질 수 있고. 그러면은 뭐 완전한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사실 2분기 정도에 한번 정리를 하고 $10 정리. 그 이후에 조정을 좀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물량의 한 30% 정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1, 2분기 정도에 한번 정리를 좀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축적을 천천히 하다가 올해 4분기에 조금 더 많은 포션을 정리를 좀 현금화를 하고, 나머지 한 20%, 30% 물량은 저는 다음 사이클까지 XRP를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2분기 정도의 정점에서 한번 3분의 1 정도만 정리를 좀 했다가 이제 조정
일정 기간에 또 다시 축적을 했다가 이제 연말에 최종 사이클 끝에서 그때는 이제 3분의 2 정도를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 이하를 남기셔서 걔는 이제 다음 사이클까지 장기 투자로 가는. 뭐 어떻게 보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일부 매도. 그렇죠?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